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은 의혹을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지난 26일 첫 피의자 조사 이후 사흘 만인데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최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는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14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했는데 공수처는 주말이 지나자마자 유 법무관리관을 사흘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왜 오늘 또 부르신 건지. 네, 오늘도 성실히 좀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유 관리관은 경찰에 이첩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한 뒤 주요 혐의자를 축소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8월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연락해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기록 회수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2차 조사에서 이 비서관과 상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누구의 지시로 기록 회수를 경찰과 협의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가 2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 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실제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경우 결과에 따라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조사한 이후 다른 피의자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종섭 전 호주 대사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의정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간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포한 이들을 추가로 특정했습니다. 한편 앞서 의사집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설이 불거진 적이 있는데요. 한 제약사가 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3명을 게시글 상위 유포자로 특정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사 2명과 의대생 1명으로 모두 의료 관계자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현재까지 총 5명을 특정했고 명단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 커뮤니티에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23명을 특정했는데 모두 의사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16명에 대해 최근 한 차례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해 지난주 추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의협 전현직 간부 6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의사들에게 자사약을 써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을 압수수색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수사로 전공의 집단 행동 사태와 직접 관련 있진 않지만 정부가 의사의 갑질이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신고받는 시점과 맞물려 논란은 커질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의사 집회에서 제약사 직원의 강제 동원 의혹이 제기됐고 제약사를 상대로 한 의사의 갑질 및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새삼 도마에 오르면서 의협이 진상규명 의지까지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거나 갑자기 급제동해 다쳤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타는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경찰은 물론 검사, 심지어 판사까지 수십 차례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고이훈 기자입니다. 300m 앞. SUV가 차선을 바꿔 앞으로 끼어듭니다. 경적을 울리는 뒷차량. 신호에 멈춰서자 SUV 운전자에게 다가가 경고합니다. 돌아온 남성은 60대 A씨로 목발을 짚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접촉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급제동해 다쳤다며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상시에 목발과 목 보호대를 차고 다니며 장애인 행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 운전자를 협박하거나 보험금을 쉽게 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다쳤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허점들이 있었고, 금감원 등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를 함으로써 보험금을 쉽게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접촉 보험 사고를 통해 챙긴 돈만 최근 3년 동안 2억 5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가운데 왼쪽 소형차를 아슬하게 비켜갑니다. 2차선에 진입했지만 앞에 있던 소형차가 자신의 주행 차선을 막자 그대로 충돌합니다. 소형차를 충돌한 50대 운전자 B씨는 그러나 상대 운전자를 보복 운전으로 고소한 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3차례에 걸쳐 챙긴 돈만 4,500만 원에 이릅니다. A씨와 B씨의 공통점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상대로 고소와 진정을 남발했다는 겁니다. 수사한 수사관, 기소한 검사, 판결한 판사를 직권 남용으로 고소를 하였고, 본건을 담당한 수사관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1월, B씨는 지난 23일 보험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효입니다.